국내 유통기업 기업가치 1등 대장주가 이마트에서 GS 리테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현재 GS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 반면에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1조 1,700억입니다. 이 계열사 통합 구매를 먼저 실시했던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이마트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5%대 낮은 신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롯데마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한 57%가 증가한 51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어닝 서프라이 시즌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롯데슈퍼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46%가 성장한 140억을 올려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 3개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올해 1, 3분기 누적으로 비교해 보면 더욱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데 이 기간에 이마트의 영업이익이 16.2%가 감소한 1,487억, 매출은 1.8%가 줄어든 12조 4천억이 나온 반면에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1, 3분기 누적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롯데마트가 무려 89.9%가 늘어난 8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롯데슈퍼는 무려 1,496%가 개선된 270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 매출액이 마트의 경우에 롯데마트의 경우는 2.2%, 롯데슈퍼가 3.4%좀 줄어들어서 매출 신장률은 이마트에 비해서 소폭 뒤처지고 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놀라운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매출 수요가 가장 높은 4, 4분기에 관리만 잘 되면은 롯데마트는 연간 1,000억대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기대되고요. 롯데슈퍼는 만성 적자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는 원년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업이익 개선 실적은 마트와 슈퍼의 통합이 아직 30%대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실적이어서 앞으로도 롯데쇼핑이 마트와 슈퍼 간에 상품 코드를 통합하거나 발주 시스템을 통합하고 마지막으로 물류센터까지 통합 작업이 완성이 되면 이 외형 통합에 따른 이 수익성 개선은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죠. 이런 실적이 반영돼서 오랫동안 이마트에 눌려왔던 롯데쇼핑의 시가총액도 최근 2조 2천억대로 회복하면서 2조 1천억대의 이마트를 누르고 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고 봅니다. 또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기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의 온라인 사업부 또한 처음에는 쿠팡과 같은 신선식품, 생필품 같은 것들을 직매입하고 또 새벽 배송 같은 직배송을 통해서 외형 거래액을 확대하는 방식을 택했었는데 최근에는 롯데가 새벽 배송을 이제는 드랍을 했죠. 포기를 하고 이제는 이제 직매입이 아니라 백화점 방식의 고가의 패션 잡화 상품들 또 고수익을 내는 그런 전문 업체들을 입점시키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부 롯데온이 3분기 매출이 320억인데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6%좀 신장이 됐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가 개선이 돼서 지금 3분기에 230억 적자가 나왔는데 좀 꾸준히 이 적자가 개선되면서 좀 턴어라운드를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는 쿠팡과의 외형 성장에서는 한 발을 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롯데에서 현재 신선식품 온라인 배송으로 좀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오카도라는 회사입니다. 이 오카도하고 롯데쇼핑이 협업을 통해서 몇 년 내에 전국에 6개 초대형 신선 풀품업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MOU를 맺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 기업의 미래를 위한 담보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당일 배송이나 실시간 배송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일 배송 체계거든요. 그리고 구매 단가도 국내가 5, 6만 원인 반면에 여기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굉장히 구매 단가가 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물류 운영 프로세스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구조가 상당히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카도는 사실 신선 온라인 기업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요 예측이나 상품 마케팅, 고객 관리, 배송 관리 시스템을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OSP 형태로 라이센스를 받고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카도 전체 직원 중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나 인공지능 전문가가 1,800명이 넘을 정도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출해서 라이센스로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현재 글로벌에서 클로거라든지 카지노그룹, 콜스 같은 많은 리테일러들이 오카도와 협업을 진행 중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워낙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 오카도 자체의 기업 가치도 폭락 중이기 때문에
섣부른 투자는 자칫하다가는 롯데쇼핑의 가장 커다란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마켓 역시 무리한 내용 확장을 좀 피하면서 고수익 상품을 판매하고 물류센터를 효율화하면서 적자폭 감소에 이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수익성 개선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외형 매출이 많이 줄고 있죠. 거래액 자체도 거의 한 10%에서 20%씩 연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거래액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감소하면서 체질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주력하고 있고요. 스타컴은 성장과 수익을 좀 균형을 이루는 이 밸런스 그로스라고 불리는 균형 성장 전략을 좀 이어가는 계획인데요. 아마 온라인 사업이 적자의 주요인 중 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새벽 배송의 배송권역을 좀 축소하고 있고, 또 전별 온라인 배송 거점도 통폐합하면서 축소해 나가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운영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마트의 경우 온라인 물류센터 확대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태죠. 경기도 양주에 1,000억대 자금을 투입해서 오토스토어와 셔틀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서 거의 구축이 끝난 스타컴 4호 네오센터를 오픈 준비 중인데요.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아직 이슈가 있고, 또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사업은 좀 과도한 물류 인프라 투자, 거기로 인한 또 위험 요소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는 좀 보수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년도 이후에는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양산 모두 온라인 부문은 좀 보수적인 수비지향적인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롯데쇼핑은 오카도하고 협업하는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라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는 오프라인 부분은 좀 더 공격적인 출점 그리고 투자로 확대 기용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롯데쇼핑은 현재와 같이 무리한 출점이 없는 내실 경영으로 기울고 있어서 양사의 전략적인 선택이 내년 말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3분기 유통기업 실적 발표에서 좀 재미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미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린 쿠팡을 제외한 국내 유통기업 기업가치 1등 대장주가 이마트에서 GS 리테일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현재 GS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인 반면에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1조 1,700억입니다. 그동안 국내 유통에서 오랜 기간 대장주였던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나란히 2조 원대 초반의 기업 가치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에, GS 리테일이 편의점과 호텔 사업 등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이면서 주가를 잘 방어하며 국내 유통 시총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BGF 또한 편의점 한우물을 파면서 내실 경영을 해온 결과 GS 리테일을 바짝 추적하면서 2조 4천억의 시가총액으로 국내 유통기업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올 한 해 주가 하락률이 35%에 달하고 최근 3년간 60%에 가까운 기업 가치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죠. 반면 온라인 사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았고, 쇼핑 트렌드가 이커머스와 편의점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서 편의점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GS 리테일도 홈쇼핑과 합병하고 요기요를 인수하면서 온라인 시장에 참전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사활을 걸었던 롯데나 이마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상이 적었고, 최근에는 슈퍼와 편의점과 또 요기요를 합쳐서 퀵커머스 인프라를 또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도 큰 비용 투자 없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시장의 확대와 쿠팡의 파산 공세 속에서도 GS 리테일이 올 한 해 주가 하락을 19% 정도 하락으로 막아서면서 선방한 결과 국내 리테일러 중 기업 가치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GS 리테일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경쟁 기업들이 무리한 외형 확장이라는 자충수를 두고 있었고요. 또 스스로 얼음에 빠졌던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부지리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외형 매출만 본다면은 이마트 그룹의 매출이 GS 리테일이나 BGF보다 2~3배는 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투자로 부채 비율이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었던 부분이 기업 가치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직 혼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무리한 경영보다는 영업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내실 있는 경영 전략이 더욱 유효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